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료의 직업선택 그래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인데 너무 좋아서 제 이름을 직접 붙였습니다. 혹시 이거 연구용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연구용으로 이 그래프 사용하실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거 쓰겠다. 굉장히 진짜 기발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을 할 때 그래프를 보고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X축은 업무 강도, 시간입니다. 뭐 시간으로 봐도 되고 업무 강도로 봐도 되고, 요쪽 그래프는 Y축은 임금입니다. 수입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그 직업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강도는 많은데 돈은 많이 못 벌어. 이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직업이 요 4사분면을 나눈다면, 요 현실축에 있을 겁니다. 일은 직살나게 많이 하는데 돈은 많이 못 버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상, 꿈과 같은 이야기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직업, 요게 이상축에 속한 겁니다. 요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부러움의 영역입니다. 일도 많지만 돈도 많이 벌어. 부럽죠? 돈 많이 버는 사람 보면. 근데 그만큼 바빠서 저러고 살 바에는 나는 그냥 적게 일하고 적게 벌겠다. 요게 만족의 영역입니다. 만족. 안분지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안분지족. 나는 적게 일하고 적게 벌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게 괜찮은 게, 이 직업군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각 개인의 업무 강도와 임금을 그냥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파란색 같은 경우 의사를 가정하고 찍어본 겁니다. 의사 중에 업무 강도 정말 높은데 돈 그렇게 많이 못 버는 의사도 있죠. 뭐 응급 의사라든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웬만한 기본보다는 많이 법니다. 근데 업무 강도가 엄청나게 높겠죠?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또 의사 중에 어떤 분들은 여기 막 천장을 뚫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적게 일하는데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게 우리나라 11만 명 의사들을 다 점을 찍는다고 하면은 대략 요 라인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뭐 중소기업 근무자들 뭐 이렇게 각 개별로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연예인을 가정을 하고 찍어본 겁니다. 탑급 연예인들은 정말 일 적게 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뭐 회당 출연료 2억까지도 받는다 그러죠, 드라마. 그러면 그 회 하나 찍는데 뭐 24시간 걸린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잖아요. 그 회를 1회 찍는데 한 달 걸린다 해도 한 달 월급이 2억인 거면 세금 떼고도 1억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그건 거죠. 연예인이라고 했을 때, 연기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여기쯤에 위치하겠죠.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다. 최저시급도 못 받는 뭐 이런 업무량은 엄청 많은데 막 대기 시간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반대로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연기자인데 내가 출연을 아주 가끔 해. 가수인데 뭐 1년에 앨범 하나 내. 그러면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뭐 이런 데겠죠. 공무원. 대기업과 공무원이랑 비교를 한다면 대기업이 조금 더 위에 있겠죠. 여기에 대기업이 있다면 여기에 공무원이 있겠죠. 공무원, 대기업 이렇게 나이 따라 올라가는 직업들은 대략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개별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직업군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실증적으로 이렇게 설문을 하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의사는 그려보니 여기에 이렇게 의사가 분포하더라. 그리고 뭐 연예인은 뭐 여기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되더라. 공무원은 점을 찍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해당 직업이 어떤 종류의 직업인지가 그래프만 보고도 딱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뭐 이렇게 각 직종별로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CEO들은 업무량은 좀 적은 편인데 돈을 많이 번다. 뭐 요런 CEO가 있을 수 있고 요런 CEO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찍히는. 뭐 이거는 회사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뭐 CEO들도 점을 다 찍어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그 공간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가 요런 식이겠죠.
여기 만족에 또 해당되는 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터족, 프리 아르바이터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저기 요새는 조금 인기가 시들었는데 파이어족도 여기겠죠. 빨리 은퇴해서 나 그냥 적은 돈으로 먹고 살겠다. 근데 우리는 현실은 여기에 대다수 많은 직업들이 분포가 되어 있겠죠. 업무는 많이 하는데 돈은 많이 못 버는. 그리고 이런 게 대상자들이 있겠죠. 자격증별로도 이게 또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자격증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자격증이 있을 수 있겠죠. 적게 일하는데 많이 버는 자격증이 있을 거고 많이 일해서 많이 버는 자격증이 있을 거고. 되게 직관적이고 좋죠, 그래프. 그리고 요게 또 다음 그게 있어요. 내가 한 직종에 대해서 생애적 연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구급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최저시급을 대각선으로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시간이고 수입이니까 우리가 시급 10,000원이면 딱 그 액수만큼 딱 정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최저시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고, 돈을 적게 벌겠다 그러면 뭐 하루 5시간 일하고 여기 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생애적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급공무원이 지금 최저시급이 받는다 못 받는다 말이 많긴 많아요. 이게 호봉만 따지면은 최저시급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초과근무수당 있으니까 뭐 여기 내에 있겠죠, 구급공무원은. 근데 이 구급공무원들 중에서도 초과수당 인정 안 되고 업무량 진짜 많은 사람들은 요 최저시급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구급공무원이. 근데 이제 7급 공무원은 구급공무원보다는 많이 벌겠죠. 근데 요 7급 공무원이 또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아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래프는 좌상향합니다. 그러면 좋은 직업이에요. 좌상향이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고,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 요것도 not bad입니다. 근데 힘들겠죠.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요렇게 느낄 겁니다. 아이씨, 우리 5급 팀장님 아무 일도 안 하네. 아, 우리 3급 국장님 맨날 커피만 마시고 신문만 읽고 이러네. 근데 나보다 뭐 내 월급의 2배, 3배 벌어. 요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막상 이것도 높으신 분들은 요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요렇게. 9급이 편하지. 9급 때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됐는데, 7급 때가 좋았어. 7급 때는 나 지금 정책 결정자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 뭐 요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면 공무원은 좌상향하는 직업이 맞죠. 그러면 대기업도 어떻게 보면 좌상향하겠죠. 근데 공무원이 진짜 괜찮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괜찮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좌상향하는 기간이 깁니다. 대기업 근무자들도 좌상향 하겠죠? 그러니까 내 연차별로 점을 찍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좌상향을 할 텐데 길이가 짧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통해 거의 모든 직업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주시면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직접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학자분이 계시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류의 직업선택 그래프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JD로 할까 하다가 또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나중에 제가 뭐 학위를 받으면서 이걸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직업의 특성을 꼭 요 그래프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가장 안 좋은 거는 우하향하는 거겠죠. 초반에는 뭐 적당히라고 적당히 봤는데,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요거는 좀 없겠죠. 근데 그거는 가능합니다. 요렇게 대기업 근무자가 좌상향 하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상향을 하든가 좌상향을 하든가 하겠죠. 아니면 그것도 있죠. 그냥 점이 계속 여기서만 찍히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업무 시간도 안 오르고 월급도 안 오르고, 뭐 1년 단위 재계약하면서 월급 안 올리는 경우가 많죠. 비정규직 같은 경우가 점 내에서만 움직이겠죠. 근데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좌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무 강도가 조금 낮아지기는 하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생각하시면서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어디에 위치했나 이런 거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또 발전시키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는 가능성도 어떻게 좀 넣어보고 싶습니다. 가능성. 여기에 있는 직업, 뭐 의사직군이 여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도달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가능하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 하는 거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연예인도 마찬가지인데, 요 가능성을 지금 그래프에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뜨겼던 거는 요게 지금 요 최저시급 요걸 넣었던 게 진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직업들은 웬만하면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우상향하는 직업, 아니면 좌상향하는 직업. 공기업 이런 데가 좌상향하겠죠. 공기업도. 그리고 이제 또 고민해야 될 거는 내 성향. 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직업을 원한다 그러면 우상향하는 직업을 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조금 그런 경쟁 심리가 좀 적어. 그러면 요쪽 좌측 4분면에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 시간은 늘리지 않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편한 방법은 이게 가장 편합니다. 우상향하는 직업 쪽을 가는 게. 그래서 경력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면 그만큼 버는 돈이 늘어나는 직업들, 그쪽을 가면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